자, 두 번째 시간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자, 제가 처음에 딱 요것만 있을 때 얘를 설계도한테 직접 일을 시키고 싶다면 스태틱을 붙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면 객체 안 만들고 설계도한테 바로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 사람을 말하게 한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그죠? 근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얘는 빼고 이렇게 있을 때, 자, 만약에 우리가 코드가 중간에 뭐가 많아서 이 화면을 보고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만 보고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이, 아니,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만 여기를 보고 있다고 치고 우리가 이걸 보고 이 사람이 변수인지 설계도인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헷갈리죠. 얘가 변수로서 객체가 만들어졌고 객체가 연결된 변수로서 우리가 사람한테 말하라고 시킨 건지, 아니면 여기 설계도 안에 있는 메서드가 스태틱 메서드라 설계도한테 바로 일을 시킨 건지 애매하죠. 이것만 보고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요, 이런 사람 앞에다가 이런 거 하나 붙여주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 버리면 얘가 타입이랑 완전히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헷갈린 거예요. 설계도한테 일을 시켜도 그냥 우린 이렇게 쓸 거고, 변수 연결해서 쓸 때도 이렇게 쓸 건데, 네, 변수인지 설계도한테 일 시키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걸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A라는 거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변수라는 거를 좀 티를 내기 위해서, 얘는 그냥 순수한 타입이 아니다, 그러니까 설계도한테 일 시키는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좀 이것만 보고 분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변수 앞에다가 뭐 A라는 거 하나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쉽게 되시라고 한글로 이렇게 클래스 이름, 변수 이름 한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나서 사용하게 될 코드에는요, 한글 코드는 없어요. 그냥 출력이나 뭐 어딘가에 뭔가 메시지를 보여줄 때 그 부분들은 한글을 쓰지만, 코드를 구성하는 뭐 타입 클래스명이라든가 패키지명 혹은 변수명 이런 거에 한글 쓰는 경우 없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알파벳으로 쓴다 그러면 이제 변수인지 타입인지 좀 티가 날 거예요. 소대문자가 달라지니까. 근데 한글은 그런 게 없어서 티가 안 나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변수 앞에다가 이런 거 하나씩 붙여주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아래 코드가 실행되도록 해달래요. 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보면 우리 이제 뭐가 필요한지 알죠?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배웠고 이 내용과 비슷한 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딱 보면 뭐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요. 그죠? 거북이 클래스가 일단 있어야겠죠. 타입도 필요하고 객체도 만들어야 되니까 설계도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 얘는 걷다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함수 실행문이죠. 근데 설계도 안에 함수가 없으니까, 메서드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메서드 만들면 되겠네요. 둘 다 만들었어요. 여기서 퍼블릭은 지금 잘 모르시니까 일단 지워버리고. 자, 일단 이러면 에러가 다 사라졌네요. 여기서 이제 출력값, 이 걷다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는 걷다, 수용하다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는 수용하다 라는 게 출력이 돼야 된다고 하니, 우리가 요것만 메서드 안에 넣어주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러면 결과가 잘 나올 거예요. 자, 지금 문제를 풀어본 방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유추해 나가면서 푸는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인데 얘를 가지고 이번에는 유출을 안 할 거예요. 그냥 자바가 알려주고 있는 에러를 따라가 볼 겁니다. 지금 여기 5번째 줄에서 에러가 나고 있는데, 빨간 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바는요, 여기도 빨간 X가 있고, 여기도 빨간 X가 있고, 여기도 빨간 X가 있고, 여기도 빨간 네모가 있고, 여기도 빨간색이 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빨간 줄이 실제로 그어져 있고요. 지금 이 화면에만 지금 이 코드는 에러가 있다라는 거를 6군데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쵸? 우리는 이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겁니다. 마우스를 올려보면 에러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네, 거북이 cannot be resolved to a type이에요. 거북이 타입이 없다라는 거죠. 하고 퀵픽스를 보면은 해결책 제시를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인터페이스 모르고요, 인원 모르죠. 그리고 파라미터 이런 거 아직 몰라요. 이것도 모르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와 하나밖에 없죠. create 클래스 거북이. 그쵸? 그러면 얘는 클래스 거북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에러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 그럼 클래스를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돼요. 우리가 아무 에러 내용 확인하지 않고 그냥 유추해서 푸는 게 좀 전에 풀었던 방식이면, 이번에는 에러를 실제로 읽어보고 뭐라고 하는지 본 다음에 그 내용에 맞는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create 클래스를 누르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클래스 만들던 것처럼 이런 창이 뜨잖아요. 요거는 지금은 안 할 거고 밑에다가 클래스를 만들면 돼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에러가 나고 있으니까 얘도 봐야겠죠? 얘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거북이 타입에 걷다라는 메서드가 정의된 적이 없대요.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알려주는 대로 해결을 하면 돼요. create 메서드 수용하다도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고 있으니 create 메서드.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걷다, 수용하다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두 가지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했어요. 같은 문제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또 있죠. 이번엔 뭘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에러가 있어요. 에러가 있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안 된다는 얘기고, 컴파일이 안 되면 기능 수행이 안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안 될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일단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에러 내용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아까 봤던 에러 내용과 같은 에러 내용이고, 얘가 어디서 에러가 나고 있는지도 위치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죠? 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 거북이 타입이 없구나. 그럼 거북이 타입을 만들어야겠구나. 자, 그리고 나서 하나 해결했으니까 에러가 또 있네요. 또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걷다라는 메서드가 없구나, 여기서 에러가 나고 있구나 알 수 있죠. 그럼 걷다라는 메서드를 여기다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수용하다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그리고 방금 했던 거랑 똑같지만 조금 다른 걸로 하나 더 있죠. 지금 우리는 F11로 실행을 시켰고요. 여기서 강제로 프로시드 실행해라 시킨 다음에 이거 디버그 모드로 바꿔줄까 했는데 이거 노 했고요. 그럼 여기서 알려주고 있죠. 이걸 봤었는데 이거 말고 방법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자, 컨트롤 F11로 실행을 시키면 프로시드 나오고, 얘 프로시드 하면 이제 콘솔에 그냥 에러를 알려주는 거죠. 얘도 결국 똑같은 에러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위치도 알려주고 있고요. 이걸 클릭하면 실제로 이 줄로 갑니다. 이렇게도 에러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취업을 하고 실무에 나가면 그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코드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로직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코드를 쭉 짰는데 에러가 막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 에러를 보고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해보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이거 왜 뭐가 문제지? 라고 모르겠다 하면 에러 내용을 일단 확인을 하는 거고요. 에러 내용을 이렇게도 확인이 되고 실행에서도 확인이 되고 여러 가지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다 확인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도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에러 내용을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 지금 했던 이 3-4가지 방법을 골고루 잘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고자 하는, 개발하고자 하는 코드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코드가 되게 간단하고 에러가 차례대로 쭉 여기 에러, 이거 해결하면 여기 에러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이제 코드를 쭉 쌓아나가다 보면은 여기 에러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저기서 에러가 빵빵 터질 거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게 무조건 에러 내용만 보고 해결을 해나가는 거는 또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절한 예시는 지금 떠오르지 않지만 여기서는 거북이 타입이 없대요. 근데 실제로 얘가 에러가 나고 있던 이유는 거북이 타입이 없어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코드가 많아지고 거기서 코드끼리 뭔가 왔다갔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 뱉어주는 에러가 실제 얘의 문제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가지 방법을 섞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방대한 코드를 가지고 에러를 해결할 때 일단 전체적인 코드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요. 에러가 난 부분부터 이 에러가 나는 시점에서 에러 내용이 이런 에러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얘가 과연 진짜 이 내용 때문일까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냥 단순히 여기 나온 대로만 해결하는 건 지금같이 간단한 코드에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같이 해봤던 그 3가지 방법을 골고루 잘 활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없이 그런 에러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코드를 잘 짜는 개발자보다 에러를 잘 잡는 개발자가 더 유능한 사람으로 쳐져요. 왜냐면 결국 우리가 SI 업체 쪽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내 거에 맞게 수정하는데 그 수정 과정이 에러를 잡고 내 환경에 맞게 변경하는 게 전부예요. 거의. 새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코딩은 그렇게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기존에 있던 거를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끔 수정해서 쓰는데 수정해서 쓰려면 일단 에러를 잡아야 돼요.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러가 있을 때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같이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자,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메인 클래스 안의 내용을 올바르게 수정해 달래요. 지금 이 문제가 맞죠? 맞나? 잠시만요. 지금 3번째. 맞는 것 같긴 한데. 얘구나. 아니지, 얘지. 네, 맞네요. 자, 메인 클래스 안의 내용을 올바르게 수정해 달래요. 지금 얘는 문제가 많이 있죠. 일단 3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섞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얘는 뭐가 문제죠? 일단 타입도 문제고요.
네, 여기서만 여기 에러가 나고 있는 쪽을 먼저 보면 여기는 괄호가 없어요. 우리가 객체 만들 때 new 하고 나서 설계도 쓰고 소괄호 쓰죠. 제가 이거를 예전에 이제 객체 처음 들어갈 때 이 부분은 이제 생성자의 개념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이 들어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괄호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소괄호가 없죠. 소괄호를 일단 써주는 거예요. 그래도 에러가 나네요. 얘는 왜 에러가 나고 있는 거죠? 네, 타입이 문제죠. 이제 자동차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 연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자동차 변수는 오직 정수밖에 못 들어간다고 여기서 정해버렸죠. 그러면은 이 객체는 정수예요? 아니죠. 객체랑 정수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에러 내용을 보면 타입 미스매치 cannot convert from 자동차 to int예요. 자동차 타입은 int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int 타입을 바꿔야 된다라고 알 수 있네요. 자동차 객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 타입으로 바꿔주고요. 자, 그럼 얘는 해결이 됐어요.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네요. 얘는 뭐였죠? 얘는 함수 실행문이죠. 함수 실행문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함수가 있으면 얘 실행하는 거죠. 근데 자동차 설계도를 가보니까 네, 이름이 좀 다르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실제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달립니다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고, 실제로 있는 이 얘를 쓰고자 했던 거라면 얘 이름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겠죠. 에러 내용을 보면 달립니다 메서드는 자동차 타입 안에 정의되지 않았다 라고 하니까 change to 달리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있는 이 달리다 메서드로 얘를 바꿔줄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create 메서드 달립니다. 달립니다 메서드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addCast 얘는 무시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change to 달리다 하면 얘가 바뀔 거고, create 달립니다 하면 여기 생겨날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은 되겠죠.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였고, 또 다음 문제. 자, 아래 코드가 실행되도록 해달래요. 지금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냥 자동차 객체한테 달리다 메서드 실행해라 하고 있는 거죠. 얘는 간단하네요. 자동차 객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안에 달리다 메서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러면 실행 되겠죠. 뭐 내용은 안 나오겠지만 실행은 되잖아요. 또 다음 문제. 클래스 5개 이상 만들고 각각을 객체화하여 메서드를 호출해달래요. 이 헬로월드는 빼고요. 빼고요. 클래스를 5개 이상 만들래요. 만들면 되죠. 다섯 개 클래스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각각을 객체화하여 메서드를 호출해달라고 하니까 일단 객체화를 해볼까요? 객체화 한 거죠, 이거? 그러면 각각 클래스별로 객체를 하나씩 만든 거고요. 그리고 얘네한테 얘는 이걸로 하죠. 어디였어? 뭐야?
왜 이렇게 깨졌지? 달리다 메서드를 얘네한테 실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동차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서로 다른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서로 다른 모양일 거예요. 그죠? 얘네한테 달리다 라는 메서드를 각각 다 만들어줘야겠죠. 이러면 5개의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뭐가 문제니? 아닌데? 여기가 사라졌구나. 자, 5개의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걸로 각각을 객체화 했고요. 그리고 메서드도 호출을 했죠. 그냥 이런 문제였어요. 이런 구조를 쌓는 거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였고, 이 안에서 실제로 내용을 막 만들어라 한 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아래 코드가 실행되도록 자동차 클래스를 만들어 달래요. 네, 일단 자동차 클래스를 만들어 달라 했으니까 만들 건데, 자, 얘는 퀵픽스의 종류가 많죠. 지금 얘가 설계도로서 사용이 될지 변수로서 사용이 돼야 될지 이런 거를 아직 지금 현재 코드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쵸? 이건 이제 개발자 마음이죠. 쟤를 변수로 쓰겠다 이러면은 클래스 만들어서 일반 메서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얘를 설계도로서 쓰겠다 하면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 퀵픽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랑 일치한다면 이걸 사용해도 되고요.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걸 쓰지 말고 직접 해야겠죠. 제가 자동차 클래스 하나 만들었고요. 얘를 설계도로서 쓰겠다 라고 판단을 했고 스태틱을 붙여서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에러가 사라졌죠. 저번 시간 마지막에 했던 거고, 이번 시간 처음에도 그러니까 저번 주말 수업 때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고, 오늘 수업 첫 시간에도 이거를 간단하게 했었죠. 설계도한테 직접 일을 시키는 이 구조.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다 풀었고 새로운 개념을 좀 할 겁니다. 얘를 지우고, 자, 여기서 좀 시작을 할게요. 제가 이런 걸 하나 실행을 하려고 해요. 이런 걸 하나 할 건데 뭐 필요하죠? 계산기라는 설계도. 네, 그쵸? 계산기라는 클래스 설계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얘를 그냥 설계도한테 일 시키는 걸로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하면 이제 현재 이 상태 코드에서 얘를 만들면요, 얘는 변수가 아니죠. 그래서 메서드 크리에이트 했을 때 알아서 스태틱 붙여서 만들어 줘요. 상황 따라서 이렇게도 해줍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이런 내용을 좀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30.
그죠? 30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서 A랑 B 만들었고 메서드 안에서 만들었고 그거 두 개 합하래요. 그러니까 이 연산된 결과가 이 메서드 실행된 자리에 아니지 여기서 출력했으니까 이 출력값이 30이 나오겠죠. 연산된 결과가 출력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이러면 뭐 나올까요? 30. 네, 30만 계속 나오겠죠. 우리가 여기다가 이거 하라고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메서드는 시킨 대로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0 들어갔고 20 들어갔고 이거 두 개 더해라 하니까 A 플러스 B는 30이니까 30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얘를 잘 보면 지금 합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는데 그 소괄호 안에 우리가 뭔가를 넣어줬죠. 네. 지금 현재 에러가 나고 있고 안 될 텐데 얘를 만약에 얘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한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잘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소괄호 안에 쓰여있는 이 10이라는 애랑 20이라는 애를 더하겠다. 그래서 결과를 30을 보여주겠다. 얘는 70을 보여주겠다. 이런 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거 지금 실행 안 될 텐데 요즘 에러가 나고 있어서 실행 정상적으로 안 되긴 하는데 만약에 된다고 가정하면 이거 실행했을 때 뭐 나와요? 이 메서드가 그대로 실행이 된다고 하면 뭐가 나와요? 30, 70. 얘는 그냥 30만 나오는 거죠. 네. 여기서 뭔가를 넣었지만 지금 당연히 안 되긴 하는데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네, 값을 넣었지만 이거 무시하고 얘를 더할 거잖아요. 네. 그럼 얘는 그냥 30만 나오겠죠. 네. 그럼 이거는 올바른 그게 아니잖아요. 올바른 메서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애랑 지금 뭔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얘를 한번 구조를 잘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메서드 만들 때 기본 구성이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었죠. void, return type 쓰는 거, 그리고 메서드명, 소괄호, 중괄호. 이게 기본 구조였잖아요, 메서드에. 근데 이 안에 그 함수 실행할 때 기본 구조는 얘였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넣었어요. 지금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숫자는? 소화로. 네, 소괄호 안에 들어있죠. 그럼 메서드한테도 소괄호가 있는데 여기에 뭔가 값을 넣어주면은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부터 배울 새로운 개념인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여기 들어있는 이 10이라는 애를 이 A 대신에 쓰고 싶고 여기 들어있는 이 20이라는 애를 이 B 대신에 쓰고 싶은 거예요. 네. 그거를 안에서 메서드 안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정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뉘앙스의 에러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계산기 타입을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계산기 타입에 있는 메서드 합은요 int 아규먼트를 받을 수가 없대요. int 아규먼트라는 건 지금 우리가 이 소괄호 안에다가 정수 넣었죠. 이 넣은 값들을 얘는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얘를 어떻게 받아라 하면서 우리가 뭔가 적어준 게 아무것도 없죠. 얘를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말해주는 해결책을 보면요, 첫 번째는 remove arguments to match 합이고요. 두 번째는 change method 합 add parameter int. 세 번째는 create method 합 int intype 계산기예요. 얘는 무슨 말이냐? 지금 넘기고 있는 argument 이 10이라는 정수랑 20이라는 정수 얘를 지워줄까?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change method, 여기 이 메서드에 있는 요 소괄호 안에다가 얘네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을 추가해 줄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거 있는 거 무시하고 밑에다가 이거 받을 수 있는 애 만들어 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갑니다.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이 10과 20이라는 이 친구들, 메서드 실행문에 쓰여지는 이 값들은요, 인자예요, 인자. 인자 값입니다. 이 인자 값이라는 건 영어로 argument라고 해요. 이 argument는 보통 이렇게 약어로 쓰고요. 그리고 이 argument는 우리가 지금 처음 배웠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있죠. 정확히 말하면 얘는 인자는 아니에요. 얘의 역할은 인자는 아닌데, 이제 이 인자 값이 있으면 여기서 이 인자 값을 받아올 수 있는 친구라는 게 있는데, 얘가 실제로 사용된 건 이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얘를 그러니까 인자로 보시면 안 되긴 해요. 근데 이름은 인자값 이름을 쓰고 있는 거죠. 메인 메서드 안에서 이미 argument라는 이름을 우린 계속 쓰고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쓰고 있었어요. 자, 얘를 자, 그럼 얘는 이제 인자값, 얘는 인자값으로서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그럼 여기 안에도 뭔가가 쓰여져 있어야 이 인자값이라고 하는 이 10과 20이라는 값을 받아올 수 있어요. 뭔가 쓰여져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써줄 애들을 매개 변수라고 해요. 얘는 영어로 파라미터예요. 인자는 argument고 매개 변수는 파라미터예요. 얘 이름이 매개 변수인 이유가 뭐냐면요, 함수 외부에서, 지금 여기는 함수 내부가 아니죠. 함수를 실행하는 부분, 여기는 함수 내부가 아니라 함수 밖이잖아요. 여기서 이 함수한테 값을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넘겨줄 때 적는 애들이 인자고요. 이 넘어온 데이터를 받는 애들, 그러니까 밖에 있는 함수 밖과 함수 내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애라 그래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쓰여지는 애들은. 그래서 이 안에 제가 매개 변수라고 매개 변수의 역할을 할 친구들을 적어줬어요. 얘는 이것만 보면 얘 무슨 형태죠? 네, 변수 선언이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쓸 애를 소괄호 안에다가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바깥에서 우리가 인자를 적어주게 됐을 때 이 인자로 적어준 애들을 이렇게 받아와요. 함수 내부랑 밖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애들이 매개 변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있음으로써 밖에 있는 이 인자라는 정보를 함수 내부로 가져와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매개 변수예요. 파라미터라고도 하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실행시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걸 실행시키면, 그쵸? 이제는 우리가 밖에서 입력해준 이 인자값 데이터를 이 함수 내부에서 쓸 수 있게끔 매개 변수를 통해서 받아왔으니까, 그 받아온 애를 실제로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인자값대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 화면을 잘 보세요. 얘 합이라는 메서드 실행하는 거죠. 그쵸? 얘는요? 얘도 합이라는 메서드 실행하는 거죠, 결국. 그리고 메서드가 실제로 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두 개가 있어요. 얘네 이름이 지금 같죠? 여기가 메서드 명 들어가는 부분인데 메서드 명이 실제로 지금 같잖아요, 합으로.
근데 얘는 에러가 없네요. 이건 왜 에러가 없을까요? 자, 원래 우리가 메서드 명이 중복이 되면 뭐라고 해요? 지금 얘는 똑같은 것도 아니고 하나는 스태틱이고 하나는 보이드, 스태틱이 안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서드 명이 같으니까 뭐라고 하죠. 근데 얘는 뭐라고 안 하네요. 얘도 분명히 메서드 명이 똑같은데 얘는 뭐라고 안 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자바는 이 메서드 명이 같을지라도 이 소괄호 안에 받아오고 있는 이 매개 변수가 얘는 없고 얘는 있죠. 네. 이러면 서로 다른 메서드로 봐요. 얘랑 얘를 아예 별개로 봅니다. 자, 자, 얘를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딱 맞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합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 명,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가 메서드 명이죠. 소괄호 전까지. 그쵸? 근데 얘를 그냥 이 소괄호까지를 메서드 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랑 얘는 아예 다르죠, 이름이. 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까지가 메서드 명인 건 맞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이 소괄호까지가 메서드 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얘랑 얘는 완전히 별개가 맞는 거예요. 그쵸? 자바도 이렇게 판단을 해요. 얘랑 얘는 다르다, 다른 메서드다 라고 판단을 해서 오류가, 에러가 없는 거고요. 뭐라고 안 하는 거고. 실제로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자, 얘는 인자가 3개네요. 그럼 인자가 3개인 메서드를 만들어주면 뭐라고 안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매개 변수가 없고 얘는 매개 변수가 2개고 얘는 매개 변수가 3개예요. 이거를 서로 다 다른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가 메서드 명이라고 판단을 하면 얘랑 얘도 다른 거니까. 그죠? 분명히 다르죠. 자바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얘랑 얘는 별개니까 둘 다 이름이 똑같지만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얘를 실행하면요, 자바가 얘를 해야 될지 얘를 해야 될지 얘를 해야 될지 모를까요? 만약에 이걸 모른다고 하면 얘를 해야 되나 얘를 해야 되나 얘를 해야 되나 이걸 모른다고 하면 자바는 에러를 뱉을 거예요.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죠. 자바가 얘가 변수인지 값인지 판단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변수할 때도 했었고, 이런 거였죠. int a는 알아요. 근데 int 5 이런 거 못하는 이유, 얘가 값으로서 쓰여진 온지 변수 이름으로 쓰여진 온지 자바가 모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에러가 다 났었죠. 네. 지금 요것도 얘가 만약에 실행될 때 얘를 해야 되나 얘를 해야 되나 얘를 해야 되나를 자바 입장에서 모른다면 얘는 에러를 뱉을 거예요. 근데 알기 때문에 에러를 뱉지 않는 거고, 얘는 실제로 이 뒤에 소괄호에 없기 때문에, 인자가 없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없는 얘만 찾아가요. 무조건. 다른 애를 이렇게 못해요. 아예 이거 불가능해요. 그리고 얘는 인자가 2개 있네요. 그러면 매개 변수 2개 있는 얘만 찾아가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누구한테 누구를 호출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아는 거죠, 자바가. 그래서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서 잘 찾아가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하는 거고요. 얘는 얘만 찾아가겠죠, 3개니까. 그쵸? 지금 뭔가를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다른 거부터. 생각났다. 자, 지금 이름이 똑같지만 매개변수의 개수가 달라서 서로 다 다른 메서드로 보고 있다 그랬죠. 얘를 보고 우리가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상속의 개념을 배우고 할 때 오버라이딩이라는 애를 하나 배울 건데 걔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얘는 나중에 배우실 때 지금 들었던 게 아마 생각이 나실 텐데, 지금 이렇게 메서드 이름이 똑같은데 매개변수의 개수가 달라서 서로 다른 메서드로 판단한다 라는 게 오버로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한 메서드를 오버로딩해서 만드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요 위의 상황에 맞게끔. 이 개념은 오버로딩의 개념이고요. 자, 그리고 요 안에 쓰여져 있는 이 매개변수, 얘네는 이 자리에서 선언을 했다 그랬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얘랑 변수 이름 똑같죠. 네. 둘 다 int a, int a, int b, int b예요. 근데 얘도 뭐라고 안 하네요. 아니요, 그걸 떠나서 일단 변수명이 똑같으면 안 돼야 되는데, 이거 이런 거죠. 이거 안 되잖아요. 네. 똑같은 이름의 변수 못 만들잖아요. 근데 얘는 되죠.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이 매개 변수가 전역 변수인지 지역 변수인지 유추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얘는 지역 변수의 일종이에요. 여기 있지. 이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의 일종으로 함수가 실행될 때 생성되고, 이렇게 하죠. 일종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가 실행될 때 생겼다가 함수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대신에 얘는 초기화를 따로 해줘야 되나요? 얘는 안 해줘도 되기는 해요. 왜냐? 정확히 말하면 초기화를 해준 거죠. 인자값으로. 근데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 이렇게 넣어서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 과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밖에서 인자값으로 데이터를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값으로 초기화가 된다라는 거죠. 인자에다가 10을 넣었고 매개변수 a로 바뀌었대요. int a로. 그러면 이 10이라는 값이 int a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서드 안에서 a는 10이라는 값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얘를 이 안에서 또 바꾸고 싶어. 값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바꿔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인자값을 넘긴 게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이 매개변수는 어쨌든 지역변수의 일종이라서 이 메서드가 끝날 때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 또 쓰여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이 이름이 중복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얘네가 지역변수라서 서로 다른 메서드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정리를 이것도 좀 하죠. 함수 내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그리고 매개변수가 있으니까 인자도 있죠. 얘는 이것도 하나 쓸까요? 아니다, 이건 이렇게 쓰죠. 파라미터 인자는 아르규먼트, 영어로 할까요? 발음을 한글로 쓰기가 좀 애매하니까 파라미터랑 아르규먼트,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데이터,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매개 변수, 인자값, 오늘 이 두 가지 개념이 새로 나왔죠. 매개 변수랑 인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객체 만들어서, 사용자정의 객체 만들어서 쓸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매개 변수랑 인자, 얘네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객체를 다룰 때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코드가 꼬여도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의 역할, 인자랑 매개 변수 좀 확실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5시 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